네, 다음은 수급으로 오늘 시장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동근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부터 좀 짚어볼게요. 순매수 종목, 순매도 종목 확인해 주시죠. 예,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LG전자, LG화학, KT, 현대해상, 현대모비스 순위 되겠고요. 네.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은 포스코, GS건설,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대우조선해양 순위 되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오늘 가겠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게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어떤 특징들을 읽으셨나요? 예, LG전자가 지금 순매수 1위에 잡히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동인을 찾을 수 있다라면은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11월 22일이죠.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연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연말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또 외국인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G 판매 호조세에 외국인들 아무래도 좀 그 매수의 어떤 동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순매도 1위 종목은 보면은 이제 포스코라든지 GS건설 그다음에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형 장치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쪽은 오늘 어땠나요? 기관이 큰 역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매매했던 종목들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예, 기관 쪽에서 순매수 1위 종목 같은 경우는 LG전자 이렇게 이제 좀 중복이 됩니다만은 LG전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SK하이닉스, 농심 순위 되겠고요. 기관 순매도 1위에서 5위 종목은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LG화학,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순위 되겠습니다. 네, 혹시 기관이 IT주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했고 또 오늘 연일 좀 계속 신저가 나오고 있는 쪽에서 조선주에 대한 기관의 좀 매도가 많았다는 점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업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에 보면은 이제 LG전자가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SK하이닉스 이런 순위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아까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 1순위에 LG전자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말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조금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성전자가 또 기관의 매수 종목에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이제 놓칠 수가 없다. 지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통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파가 상당히 이제 좀 빨리 올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섬유유복 유통주들 관점에서는 좀 더 경기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이번 기관 매수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매도 쪽에서 보면은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전력, LG화학, 두산중공업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중공업 쪽이 되겠죠. 중공업 쪽에서는 여전히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좀 경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근 한 달가량 빠짐없이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 쪽에서도 나흘 만에 매수 전환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으로 오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키맨은 계속해서 아무래도 좀 기관 쪽의 움직임을 주목을 하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키맨은 어디서 꼽으셨을까요? 예, 오늘 이제 키맨은 제가 기관 투자자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거래소 수급에서 본다라면은 개인 투자자가 95억 정도 매수를 했고, 네. 외국인이 5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144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사실 수급의 특징에서 본다라면은, 수급만 가지고 본다라면 오늘 그렇게 큰 흐름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프로그램도 한 400억 정도 순매수가 잡혔는데 지수는 빠졌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기관을 키 매도를 잡았고
그 이면을 좀 쳐다본다라면은 투신권 쪽에서 434억 정도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신이 상당히 이제 매도를 하면서 투신의 매도 종목들이 좀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 규모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연기금이 방어에 나서면서 크지 않았고, 하단에 보면은 이제 선물을 지금 오늘 이제 1,400자 정도 이렇게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지수 반등에 대한 어떤 또 포지션가에도 같이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수 하단을 받쳐주고 있는데 오늘도 매수가 막판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 더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연기금 쪽에서요? 연기금 쪽에서는 그러니까 연말 집행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매수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집행분이 한 3, 4조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연기금이 오늘 558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는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 업종은 어디에서 골라오셨나요? 수급의 특징 업종은 일단 운송 장비 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 아까 이제 제가 기관 중에서도 투신이 434억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보시면은 이제 막판에 이제 조금 매수 매도가 엇갈리면서 조금 달리 나왔습니다만은, 운송 장비 쪽을 보신다라면은 기관이 468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7억 정도 순 매수를 했었고요. 종가 전에는 순 매도로 있었습니다만 조금 이제 바뀌었네요. 468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운송 장비 쪽, 뭐, 일부 종목군에 대해서, 역시 시경기 부담을 느끼면서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보면은 운송장비 업종 안에서 자동차도 안 좋았지만 조선주에서 신저가 다시 나온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뭐 현대중공업 대장주를 비롯해서 STX 조선해양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특징주도 골라주시죠. 예, 수급 특징주는 역시 이제 운송장비 쪽에서 조선업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기관의 전체적인 매도 1위 종목입니다. 1위 종목은 뭐 현대중공업이 제일 먼저 선두권에 있습니다만은 대형주다 보니까 고가주다 보니까 선두권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투신권의 매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운송장비 쪽에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투신권 쪽에서 상당히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쪽에서는 기관이 83억 정도 순매도 나왔고 외국인이 한 59억 정도 순매도 나오면서 최근 시장에 좀 그 어떤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코의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들이 우려감을 이렇게 주가 하방 압박을 가했었는데요. 이 캠코가 지분 매각을 내년도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조정이 거의 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좀 막바지에 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경계감을 가지고 상당히 무겁게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일장은 또 어떤 구도가 전개가 될까요? 내일장 수급 한마디 주시죠. 예, 지금 뭐 사실 뭐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1.5% 정도 하락하고 있고, 홍콩의 지수가 1.4%, 대만이 지금 1.8% 정도 빠지면서 마감을 했고, 반면에 이제 국내 시장은 상당히 이제 선방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때문에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지금 선물 누적 매도 계약수가 17,000 계약 정도 되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수, 오늘도 396계약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환매수 국면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라면은 당분간은 지수가 하방 압박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이제 지수가 낙폭을 조금 줄였던 이유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재정 절벽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 이제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보도 내용 때문에 낙폭을 조금 이제 줄였었는데, 아마 재정 절벽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16일 정도 오바마 대통령이 양당 대표자를 회동을 하면서 같이 회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까지는 조금 힘든 뭐 장세가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다행히 이제 종가 기준에서 1,880포인트의
안착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1880포인트는 최근 뭐 한 저점권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착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다라면은 당분간은 5일 이동 평균선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는 즉 1910포인트 라인, 1880포인트 라인, 188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조정에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약간 보수적으로 좀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자 얘기를 해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동근 전문가의 시각도 앞서서 전문가들과 좀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을 또 감안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내일 또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 주의를 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